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조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은 요즘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어떤 게 대단하냐 하면은 어떤 화석 모형을 본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증강현실이라 그러죠? AR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또 내가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은 또 이제 VR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IT가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여기에 교육이 합쳐졌습니다. 바로 에듀테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고 현재 우리 교육 산업에서 널리 퍼져 있죠. 자,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이러한 기술을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를 이제 알리고 있죠. 자, 오늘 모실 분입니다. 비상교육 지오 컴퍼니의 노중일 대표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를 도와줄 우리 산업팀의 박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비상교육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비상교육은 올해로 창립 21주년이 됐습니다. 국어 교재로 시작을 해서요. 교과서, 이러닝, 그리고 학부모 교육, 그리고 선생님 교육 이러한 다방면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요. 최근에는 스마트 교육과 그리고 글로벌 해외 진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교육기업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619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 비상교육은 20년이 이제 넘은 기업인데요. 우리 대표께서 맡고 계시는 이제 비상교육의 GEO 컴퍼니죠. 비상 네. GEO 컴퍼니. 그러니까 GEO 제가 지금 보니까 글로벌 에듀케이션 오가니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글로벌이 들어있으니까 해외 쪽 사업을 위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상교육은 해외 사업을 적극 추진한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계약액이 한 200억 정도 이상이 되고요. 1단계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판단하고 2단계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 세계적인 요즘 관심, K-팝을 즐기는 팬들이나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많아지는데요. 한국어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그것이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이카하고 IBS 사업이라는 것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베트남 내 보급하는 것인데요.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비상의 DNA 제품을 베트남에 심는 두 가지가 큰 미션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이제 교육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짚어보고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우리 교육업계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린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어떻습니까? 학부모라면 공통적인 그런 고민이겠죠. 그런데 교육업계도 힘듭니다. 교육업계 가장 큰 요인은 합계 출산율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가임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이 0.98명에 불과한데요. 이 의미는 시장이 사라진다는 거죠. 시장이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비상교육은 6년 전쯤에 이러한 그 심대한 시장의 충격을 예견을 하고 비상교육의 미래 10년이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 전략을 취했습니다. 아마 그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해리 덴트라는 분의 해리 덴트의 2018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대가 47, 48 되는 해. 그게 바로 지난해였습니다. 제가 71년생인데요. 네, 71년생이 100만 명이 넘고 가장 많은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데 47, 48이면 애들을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집을 넓히고 자동차를 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굉장히 팽창되는 그래서 경제가 확장되지만 그 이후로는 급격히 축소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이클에 들어갔고 올해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률이 2%도 쉽지 않은 것도 아마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큰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인구
변동이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됐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택한 것은 디지털과 글로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비상교육은 이제 과거 스토리를 보면은 우리가 이 학습지, 참고서, 교재,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주력으로 많이 봐왔었던 게 저도 기억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부하는 이제 학생 수가 이제 줄어드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은 이제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걸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동력이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에듀테크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 경쟁률이 1.7대 1하고 네. 1.2대 1하고 어떤 느낌이신가요? 1.7대 1이면 제가 보기엔 한 명은 제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그렇죠. 2대 1에 가까우니까요. 2대 1에 가까우니까. 네, 네, 근데 1.2대 1이면 한 2명 정도는 안 하고 있지. 0.2명 정도는 공부를 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갈 수 있다.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교육 전체적인 인구가 주는 속도보다 아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주는 속도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아, 네, 이러한 것들이 더 이제 제가 그 6년 전에 네. 6년 전에 시장을 분석하고 판단을 했을 때 이거 생각보다 충격이 더 빠르게 오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로 나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물류와 커스터마이징입니다. 교육 컨텐츠는 예. 이제 굉장히 고관여 상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학습을 해야 되고 각국의 교육 정책에 맞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책을 수출한다라고 하면 그걸 보관하고 운송하고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IT밖에 없죠. IT의 컨텐츠를 담고 그것을 이제 쏜다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쏜다든가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이슈는 저희가 해결한 것은 영어를 선택했습니다. 영어는 전 세계 공통 만국어기도 하고 또 다른 지금 지오 컴퍼니 입장에서는 한국어도 커스터마이징이 필요 없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요? 한국어 이제 원어민 저희가 가면은 베트남에 가면 원어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어민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 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말을 굳이 컨텐츠를 변환할 필요가 없이 한국어로 그냥 가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물류의 문제와 커스터마이징의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영어와 그리고 한국어 그리고 그것을 IT에 실어서 보내는 것. 예, 그것이 저희의 주된 전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우리가 이제 에듀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단 이제 교육업체들이 비상교육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제 또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기업들도 이러한 글로벌하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뭐 에듀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웅진도 있고요. 그리고 네. 대교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학습지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 업체들 또한 스마트 학습을 많이 권하고 있는 추세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 박람회가 열렸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에듀테크 기술이 지금 핫하다라면서 유아는 어떤 교육, 초등은 어떤 교육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각각의 스마트 교육들을 이제 선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비상교육에서는 과연 어떤 또 에듀테크 기술로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제가 관련 리포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전자칠판에 주사위가 던져지고 한국어 문제가 나옵니다. 칠판에 있던 문제가 학생의 태블릿 PC에 뜨고 태블릿으로 답을 적어내면 그 결과가 다시 교사에게 전송돼 결과가 나옵니다. 비상교육이 개발한 에듀테크 기반의 한국어 학습 서비스 클라스입니다. 게임 형식이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교재 내 모든 예시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생생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대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양방향 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습 성과도 배가 됩니다. 과거에는 한국어 수업이 서책형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해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나 학생들이 패드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수업하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몰입도가 높게 개인별 맞춤형 시스템을 더한 영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초중등 대상인 영어 교육은 해외에서 직접 촬영한 1,400여 개의 영상 콘텐츠와 애니메이션으로 영어 교육이 진행됩니다. 개인별 학습 성과를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어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도 가능합니다. 비상교육은 저출산과 교육시장에 포괄하는 어려움을 이 같은 교육 혁신으로 돌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시장을 국내로 한정짓지 않고 세계로 넓혔습니다. 비상교육은 외국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에 AI 기술을 더하는 한편 취업 플랫폼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AI는 한국인들이 직접 가리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AI 스피커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쉽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한국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고요. 베트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잡 서칭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러닝 시스템을 결합해서 쌍방향 플랫폼 구조로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손쉽게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 비상교육은 올 상반기 66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8.31% 성장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 에듀테크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베트남 시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선포한 비상교육. 이를 토대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빡센 뉴스 박주연입니다. 앞서 이제 그 리포트를 이제 같이 봤는데요, 대표님. 다른 업체들도 그런 걸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비상교육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화된, 차별화된 그런 컨텐츠라든지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 러닝을 시작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 넘었다라는 것은 상품이 상당히 안정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것이 많은 소비자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부하도 많이 걸리고 데이터가 이제 몰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쌓았다라는 것이 가장 바탕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더 한다면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학습 방법에 맞춘 특화된 솔루션들을 개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실에서 학습을 하는 방법과 자기 주도로 학습을 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쌍방향으로 선생님이 이용하고 계시는 터치 스크린과 학생들의 패드가 상호 연동되면서 실시간으로 학생들한테 문제나 그다음에 컨텐츠가 전송이 되고 패드에 학생들은 그걸 갖고 또 문제를 풀고 다시 자기의 학습 결과를 선생님한테 보내면 다시 전자칠판에 모든 학생들의 학습 결과가 뜨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한 교실이 마치 유기체처럼 하나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면은 자기 학습 진단을 하게 되죠. 그럼 테스트 이제 보고 들어가요. 테스트 보고 들어가는데 딴 데는 이제 맨 앞에다가 맞추는데 저희 그 잉글리시 아이라는 프로그램은 개별로 맞춥니다.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이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주고받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만큼의 수준으로 시작을 해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컨텐츠, 감당할 수 있는 교육을 가지고 배우는 것과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전기세를 내주러 가는 교육과는 다른 거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솔직히 좀 많습니다. 계속해보죠, 박 기자. 네. 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GU 컴퍼니를 맡고 있으시잖아요. 이제 글로벌 쪽에서도 이 에듀테크 기술을 좀 접목시켜서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현재 그럼 GU 컴퍼니에서 하고 있는 사업 뭐가 좀 있을까요? 첫 번째 저희가 한국어 사업은 벌써 한 6년 정도 해서 네. 저희가 한국어 이러닝 사업과 관련돼서는 뭐 국내 최고니까 세계 최고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희대하고 6년 정도 파트너십을 가져서 유학생들에게 이러닝을 제공을 하고 토픽과 관련된 시험의 강의를 제공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요걸 한 단계 더 높여서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쌍방향으로 선생님이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가리키고 그다음에 문제를 학생들의 패드한테 주면 학생들은 거기다 글을 쓸 수도 있고 녹화를 할 수도 있고 녹음을 할 수도 있고 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한국어와 관련된 토탈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IBS 사업, 코이카의 IBS 사업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한국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베트남 내에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좀 특이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two-sided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잡서칭 이런인과 잡서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교육 받으시려는 많은 수요의 대부분은 K-팝 때문일까요? 취업? 취업이죠. 먹고 사는 문제죠. 어디나. 베트남에서 지금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모두 8,000개가 됩니다. 돼요? 예, 그리고 베트남인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신 근로자분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분들이 토픽이 6급까지 있는데 3급이나 4급 정도만 돼도 굉장히 취업 기회가 넓어집니다. 근데 양쪽이 굉장히 서로를 이제 갈망하지만 이제 견우직녀의 오작교 같은데요.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한국 기업들은 누가 한국어를 잘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이러닝 사이트에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토픽 점수 그리고 화상으로 자기의 인터뷰를 찍은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수준과 매칭이 되면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1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8,000개 한국 기업과 그리고 한국 기업을 가려고 하는 베트남 분들이 투사이디드 플랫폼,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비상교육을 베트남에 옮기는 제2의 비상교육을 만드는 그런 작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네. 이 지역 컴퍼니가 네. 이제 이 비상 교육에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그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지 뭐 이걸 담당하는 큰 포지션을 차지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맞는 겁니까? 그렇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아직 현실태가 아니라 가능태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네. 아마 내년쯤에 다시 불러주신다면 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지 예, 않을까라고. 뭐 다시 모실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 앞서서 베트남 IBS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IBS 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아, 네. 그 코이카는 다들 아시지요? 네, 코이카에서 그 개도국의 사회적 니즈, 사회적 필요를 기업과 함께 풀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IBS는 Inclusive Business Solution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그냥 이제 도네이션, 기부의 개념으로 가는 것보다 그쪽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업의 능력이 투입이 돼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고요. 저희는 베트남과 한국이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류가 많아지는데 한국어에 대한 교육, 양질의 교육이 부족하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근로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의 한국어 교육을 좀 더 지원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저희 클래스 시스템들을 24개 클래스를 세팅을 해서 한국어 학과에 그래서 엘리트 한국어 교육, 통번역이 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또 이러한 한국어 학습자들을 한국 기업과 베트남 내 한국 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회적 니즈를 해결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영광스럽게도 선정이 돼서 지금 한창 준비 중입니다. 네. 지금 많은 글로벌 시장이 있잖아요.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여러 이제 글로벌 시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베트남을 특별히 선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히 요즘 뭐 베트남 저도 이제 주변의 지인들 뭐 해외 출장 간다 그러면 둘에 하나는 베트남 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구 구조입니다. 뭐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벌써 평균 연령이 48세, 49세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늙어가는 나라지요. 근데 베트남은 27, 28. 이제 그분들이 애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이런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교육열이 뜨겁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대출까지 감행을 하는 학부모들의 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중요시하고 사회적인 신분 상승이라는 것을 큰 사회적 가치로 두는 유사한 문화 이러한 것들 또 특히 경제 성장률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베트남에 이제 진출해서 하나하나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데 궁극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돈은 법니까 거기서? 예. 저희 상품군을 나누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가 스마트 러닝과 관련된 스마트 영어와 관련된 상품군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와 관련된 상품군이 있고 저희 컨텐츠와 관련된 상품군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미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지만 베트남 내 주요 교육 기업들에게 저희 솔루션을 팔아서 아마 전체 한 150억 이상의 네, 확정 수익을 거둔 바가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국어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코이카의 펀딩이 절반 정도 함께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큰 힘이 되고요. 이제 교재나 아니면 다른 분야도 계속 베트남 기업과 협업을 하고 계약들을 하나둘씩 맺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잠깐씩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한국어 교육, 한국어 관련된 사업을 우리 베트남에서 하고 계시는 거 아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에듀테크라는 기기를 팔 것이고 그냥 컨텐츠를 파는데 베트남 친구들한테 그네 말로 하라 그럴 수도 있고요. 아까도 영어를 넣었잖아요. 영어도 넣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특히 일본 쪽으로 또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뭐 쉽게 얘기하면은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근데 한국어 사업을 거기다 딱 집어넣었어요. 네. 그 이유가 정말 그 궁금해요. 뭐 우리나라와 같이 하는 사업도 있긴 하지만요. 뭐 단계별 전략인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예. 타겟했던 것들을 달성해냈고요. 제가 이제 저희 클래스 같은 한국어 스마트 솔루션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소개를 할 때 아마 베트남 한국어 시장을 흔들 킬러 콘텐츠가 될 것이다. 아마 지형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한국어 시장 자체는 영어 시장과는 사이즈가 뭐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영어 시장은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지만 그렇죠. 한국어는 저희 뭐 클래스라면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을 한 단계 올리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쌍방향 플랫폼을 만든다고 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어 이러닝과 잡서칭 플랫폼은 쌍방향에서 이제 멀티로 확장이 될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면 다른 사업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네. 베트남을 첫 출발지로 뭐 선택하긴 했지만 뭐 사실 이제 베트남이 끝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네네. 베트남 이외에도 좀 이런 식의 전략으로 다른 글로벌 나라들을 좀 공략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글로벌 사업은 그 두 가지의 힘의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글로벌 통합 압력과 그 다음에 이제 내수 얼마나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느냐. 그 현지화 압력이 양쪽으로 이렇게 힘이 뻗칩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 4개의 이제 사사분면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이제 현지화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되면 다내수 시장 전략이라는 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기에 물건 팔던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이제 다내수로 진행하자 그래서 시장 영역을 확장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국적 전략이라고 해서 저희 한국어 이러닝이나 클래스 같은 것은 플랫폼으로 전 세계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한국어는 전 세계로 충분히 이러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양쪽 방향으로 글로벌 전략을 전개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 박주호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에듀테크 관련된 이제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단순한 그냥 학습 수단 이 정도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뭐라 해야 될까요? 국내에서도 이런 그 학습 시장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쉽게 하면 잘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떤 그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해외 시장으로 또 나갈 때도
아까 뭐 이제 뭐 다른 우리 해외 관련된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는 분명히 듣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잘해주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도 국위 선양을 충분히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좀 설명이 될까요? 저희가 6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대대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발표를 했고 많은 교육 기업들과 뭐 KT, 뭐 삼성 이런 데가 이제 교육이 바뀐다라고 하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투자를 했죠. 정책이 거의 무산되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됐던 인력들 다 뭐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딴 데로 전직을 하거나 굉장히 큰 타격들을 입은 것이죠. 그 사이에 구글이나 MS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연결시킬 교육 플랫폼을 차근차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이 두 거대 기업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육 현장을 완전히 장악할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에서 앞서갔지만 지금 정책이 180도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앞섰던 것이 이미 중국이 상당히 따라왔고요. 어떤 분야는 또 앞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교육 시장 앞마당을 내줘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의 일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 기업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교육 업체라고 부르세요. 네, 사교육 업체에서 오셨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삼성을 사전자 업체라고 부르시나요? 아니면 현대를 사자동차 업체로 부르시나요? 그러니까 사라고 공사를 나누는 개념서부터 기업이 아니라 엔트러프레니어가 아니라 업체라고 폄훼하는 그러한 것들이 1조가 되건 매출 1조가 되건 1000억이 되건 다 그런 식의 인식이 간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한국이 IT에서 1등이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뭐 이견도 있지만 교육도 어떤 측면에서 1등입니다. 양쪽이 결합되면 그 시너지는 엄청나죠. 저는 게임 해외로 수출하는 것보다 교육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 이미지나 아니면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책의 일관성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말 잘해야 돼요. 건설업자, 사교육업체 이런 말 단어 사용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 지금까지가 사실 앞으로의 계획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대표님께서 요거 하나는 내가 힘을 꽉 줘서 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그 교육 분야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 태풍이 휩쓸고 갈 다음 순서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제 미국 기업 중에서 선두권 뭐 탑 10 안에 드는 기업들 대부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뭐 비상 교육 그리고 저희 비상 지역 컴퍼니 역시 이러한 플랫폼을 교육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하는 훌륭한 이런 통로로 활용을 해서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으로 그리고 또 에듀텍 기업으로 선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뭐 한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에듀텍 기업으로서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내년에는 우리 베트남 관련해서 좀 더 한번 더 자세히 한번 결과물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비상교육의 노중일 CEO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박주영 기자도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육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가슴이 답답한 면도 있지만은 또 새로운 걸 또 만들어서 또 우리 학습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더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글로벌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또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나간다는 그런 부분이 또 우리 또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 참 열심히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